매일 똑같은데 왜 결과는 다를까? 들레즈가 말하는 루틴의 비밀. 아침 6시, 두 사람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둘 다 30대 직장인이고 똑같은 루틴을 실천하려고 다짐합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매일 아침 운동하고 책 읽고 영어 공부할 거야. 새해 첫날의 다짐이 아직 생생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김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한 지 벌써 15번째입니다. 계획표는 완벽했고 의지도 강했지만 결과는 늘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박 씨는 정확히 6시 5분에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순서로 반복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7kg이 빠졌고 영어로 간단한 회화가 가능해졌으며 5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루틴을 계획했습니다. 똑같은 운동, 똑같은 공부, 똑같은 독서였죠. 하지만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왜 결과는 다른 걸까요? 여기에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들레즈는 1968년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반복은 결코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다. 매 순간 새로운 차이를 생산한다. 무슨 뜻일까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매번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김 씨는 반복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진짜로 반복했고 그 반복 속에서 매일 작은 차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5분 더 달렸고 내일은 단어 하나를 더 외웠고 모레는 페이지 10장을 더 읽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을 비교하면 거의 같아 보이죠. 하지만 첫날과 90일째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들레즈는 이것을 차이의 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 속에 숨어 있는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철학을 바탕으로 진짜 루틴의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루틴을 지키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작은 반복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다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실전 철학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 들레즈는 1925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철학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상아탑에 갇힌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분석하고 문학을 논하고 예술을 해석하며 철학을 현실과 연결시켰죠. 그의 철학은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차이와 반복에서 들레즈는 서양 철학의 오래된 전통에 도전합니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은 동일성을 중시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 영원한 진리, 같음의 원리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들레즈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에는 같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차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고 합시다. 같은 카페에서 같은 메뉴를 같은 시간에 주문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반복이죠. 하지만 들레즈는 묻습니다. 정말 같은가? 오늘의 커피와 내일의 커피는 같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커피는 어제 쌓은 상사 생각을 하며 마셨습니다. 내일의 커피는 좋은 소식을 들은 후 마실 겁니다. 같은 커피지만 당신의 상태가 다릅니다. 당신이 다르면 경험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그 순간도 다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반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반복은 차이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루틴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30분 조깅을 한다고 합시다. 첫날은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는 첫날보다 조금 덜 힘듭니다. 사흘째는 이틀째보다 조금 더 편합니다. 열흘째는 리듬이 생깁니다. 한 달째는 즐거워집니다. 같은 30분 조깅이지만 매번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당신은 변합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들레즈는 이것을 반복의 생성적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은 단순히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지만 그 반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깅하고 내일은 하지 않고 모레는 헬스장에 가고 다음 주는 수영하고 계속 바뀝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차이가 누적되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들레즈는 이것을 기계적 반복과 생성적 반복으로 구분했습니다. 기계적 반복은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것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공장의 기계처럼 말이죠. 이런 반복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생성적 반복은 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매번 조금씩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습을 봅시다. 같은 곡을 100번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냥 100번 치고 다른 사람은 매번 실수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며 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계적 반복이고 두 번째 사람은 생성적 반복입니다. 똑같이 100번 쳤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죠. 현대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도널드 헵은 1949년 헵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바로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처음 조깅을 시작하면 뇌는 낯설어합니다. 신경신호가 약하고 연결이 불안정하죠.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그 신경회로가 점점 강해집니다. 신호 전달이 빨라지고 연결이 견고해지고 자동화됩니다. 3주가 지나면 의식적 노력 없이도 몸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습관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MIT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쥐가 미로를 반복해서 통과하면 뇌의 선조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전체 뇌가 활성화되지만 반복할수록 선조체만 활성화되죠. 즉, 뇌가 효율화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들레즈의 철학과 연결해 봅시다. 반복을 통해 뇌가 변한다는 건 반복이 차이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뇌와 내일의 뇌는 다릅니다. 미세하게 다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90일 후의 뇌는 첫날의 뇌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행동의 반복이 다른 뇌를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야구공의 얼굴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 골절, 뇌진탕, 30개 이상의 안면 골절이었죠. 의사들은 야구를 다시 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운동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침대에서 팔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엔 앉았습니다. 그 다음엔 섰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대학 야구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매일 작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분 더 운동했고 내일은 오늘보다 무게를 1kg 더 들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졌죠. 이것이 들레즈려 말한 반복의 힘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일본의 스시장인 오노지로는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스시를 만듭니다. 그는 60년 넘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스시를 쥐고 밥을 짓고 생선을 손질했죠. 하지만 그의 스시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오늘의 스시는 어제의 스시와 다릅니다. 내일의 스시는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들레즈가 들었다면 박수를 쳤을 말입니다. 반복 속의 차이를 통한 진화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철학적 통찰과 실용적 전략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들레즈의 철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완벽한 반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해야 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이런 마인드는 위험합니다. 하루 빠지면 자책하고 자책하면 포기하게 되니까요. 들레즈는 완벽한 반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반복은 불완전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은 6시에 일어났지만 내일은 6시 30분에 일어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80% 완성도로 90일을 하는 게 100% 완성도로 10일 하다 포기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원칙,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들레즈가 말한 차이는 미세한 차이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세요.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 1분부터 시작하세요. 1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1분을 7일 하면 습관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주차엔 3분으로 늘리고 3주차엔 5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3개월 후엔 30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2분 규칙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습관은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 읽기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매일 1페이지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매일 단어 1개 외우기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게 비결입니다. 세 번째 원칙,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십시오. 들레즈는 반복이 차이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먼저 반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복이 일어나려면 환경적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면 반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침대 옆에서 5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면 뇌가 그것을 신호로 인식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네? 그럼 명상할 시간이구나.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는 이를 행동 설계라고 부릅니다. 습관을 기존 루틴에 연결하라는 거죠. 양치질한 후에 스쿼트 10개, 커피 내리는 동안 스트레칭, 점심 먹고 책상으로 돌아와서 물 한 잔. 이렇게 기존 행동 다음에 새 습관을 배치하면 성공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원칙, 진행을 기록하십시오. 들레즈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하지만 기록하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적으면 한 달 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공부한 시간을 적으면 한 달에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죠. 기록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정말 변하고 있구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둘째, 책임감이 생깁니다. 빈칸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오늘 체크 안 하면 빈칸이 생기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5번째 원칙, 과정을 즐기십시오. 들레즈는 반복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목표 달성만 생각하면 지칩니다. 10kg 빼야 해, 책 100권 읽어야 해. 이런 목표 중심 사고는 현재를 괴롭게 만듭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한 거니까요. 대신 과정에 집중하세요. 달리는 순간의 상쾌함, 책 읽는 순간의 몰입, 명상하는 순간의 평온. 이 순간들 자체를 즐기세요. 그러면 반복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들레즈는 이것을 내재적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보상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0단계 루틴 만들기 시스템입니다. 1단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동시에 여러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운동, 독서, 공부, 명상, 하나만요. 그것을 3개월간 확실히 자리 잡힌 후에 다른 습관을 추가하세요. 2단계, 최소 실행 버전을 정하십시오. 가장 바쁜 날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을 정하세요. 운동 30분이 목표라면 최소 버전은 스쿼트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날은 최소 버전이라도 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단계, 트리거를 설정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후에 이 습관을 실행할지 정확히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양치질한 직후, 출근길 지하철에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애매하면 실행 안 됩니다. 4단계,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습관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세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세요. 책 읽고 싶다면 책을 베개 옆에 두세요. 물 많이 마시고 싶다면 물병을 책상에 두세요. 보이는 곳에 두면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세요. 과자 먹는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집에 과자를 두지 마세요. 의지력으로 버티지 말고 환경을 바꾸세요. 5단계, 첫 주는 완벽하게 하십시오. 습관의 첫 7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니까요. 첫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세요. 여행 가도 하고 바빠도 하고 아파도 최소 버전이라도 하세요. 7일을 성공하면 21일은 쉽고 21일을 성공하면 90일도 가능합니다. 6단계, 기록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달력을 벽에 붙이고 매일 X 표시를 하세요. 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각화입니다. X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그 사슬을 끊고 싶지 않아집니다. 제리 사인펠드가 사용한 사슬 끊지 않기 기법이죠. 7단계, 2주마다 조금씩 늘리십시오. 들레즈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2주간 같은 분량을 하면 뇌가 적응합니다. 그때 조금 늘리세요. 10% 정도면 충분합니다. 5분 하던 걸 6분으로, 10개 하던 걸 11개로. 작은 증가지만 12주 후에는 2배가 됩니다. 8단계, 보상을 설계하십시오. 작은 마일스톤마다 보상을 주세요. 7일 달성하면 좋아하는 디저트 먹기, 21일 달성하면 영화 보기, 90일 달성하면 특별한 선물 사기. 보상이 있으면 뇌가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에도 하고 싶어지죠. 9단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가족, 친구, SNS에 당신의 목표를 공개하세요. 나 3개월간 매일 운동할 거야. 공개하면 사회적 압력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지죠. 또한 응원도 받게 됩니다. 누군가 어떻게 돼가? 물어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10단계, 3개월을 목표로 하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습관마다 다릅니다. 안전하게 90일을 목표로 하세요. 3개월간 매일 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대처법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루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들레즈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루 빠진 것도 반복의 일부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다. 1일 빠졌으면 다음날 바로 재개하세요. 2일 연속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2일 연속 빠지면 습관이 깨집니다. 하지만 1일 빠지고 재개하면 습관은 유지됩니다.
하루 빠진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시 하세요. 또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세요. 여행 가면 어떻게 할지, 아프면 어떻게 할지, 명절에는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하세요. 여행 갈 땐 호텔 방에서 5분만이라도 한다. 아프면 침대에서 스트레칭만 한다. 이렇게 백업 플랜을 만들어두면 예외 상황에서도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신나지만 2주 후엔 지루해집니다. 이때가 위기죠. 이럴 때는 왜 시작했는지를 상기하세요. 목표를 적은 종이를 보세요. 변화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세요. 진전을 확인하면 동기가 다시 생깁니다. 아니면 형식을 약간 바꾸세요. 매일 같은 공원에서 뛰었다면 다른 공원으로 가보세요. 같은 시간대에 했다면 시간을 바꿔보세요. 들레즈가 말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가 새로운 자극이 되고 지루함을 깨뜨립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들레즈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운동 습관이 자리 잡으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습관이 자리 잡으면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통찰이 생기고, 통찰이 생기면 더 나은 결정을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1% 개선의 복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좋아진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1.01의 365제곱은 37.8입니다. 매일 조금씩,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들레즈의 철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당신과 90일 후의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몸, 다른 습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죠. 루틴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바꾸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운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매일 책 읽는 사람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는 독서가가 됩니다. 정체성 변화가 행동 변화보다 강력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정체성으로 정하세요. 10kg 빼겠다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 영어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정체성이 목표가 되면 행동은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매일의 루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하는 투표죠. 들레즈는 인생을 되기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고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루틴은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하고 그 사람처럼 매일 행동하는 거죠. 3개월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과정이 매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당신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들레즈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은 차이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매 순간은 새롭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렇기에 미래는 무한히 열려 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어제까지의 당신은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 매일 작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그 반복 속에서 작은 차이들이 생길 겁니다. 그 차이들이 쌓여서 3개월 후, 1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내일 아침 할 한 가지를 정하세요. 아주 작은 것으로요. 물 한 잔 마시기, 스쿼트 10개, 책 1페이지 읽기. 뭐든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그것을 하세요.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하세요. 100일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당신은 웃으면서 말할 겁니다. 진짜 달라졌어.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들레즈가 말한 반복의 마법이고 루틴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시작할 루틴을 공유해주세요. 공개 선언이 성공률을 높인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루틴의 힘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